안녕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마주한 경제 현실, 단순히 호강이라는 말로는 표현이 안 됩니다. 살가죽이 찢겨나가는 칼날 위를 맨발로 걷는 형국입니다. 피땀 흘려번 월급의 40%가 고스란히 은행 금고로 빨려 들어가는 작금의 상황. 이게 그저 남의 집구석 통계로만 치부될 일입니까? 이건 불면의 밤을 부르는 생지옥이자 내 집 마련의 꿈이 파산이라는 악몽으로 변질되는 서곡이며 삶의 뿌리가 송두리째 뽑혀나가는 재앙의 신호탄입니다. 환율은 심리적 저지선인 1450원을 이미 돌파했고 시중금리는 살인적인 8% 고지를 향해 브레이크 없는 폭주 기관차 마냥 달리고 있습니다. 뼈가 으스러지도록 일해봤자 이자 노름에 돈을 다 갖다 바치고 처자식 밥 한 끼 챙기기도 벅찬 참혹한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 15억 원, 그 화려한 숫자 뒤에 숨겨진 영끌족들의 비명과 철옹성 같던 강남 용산의 붕괴 현장, 오늘 제가 아주 뼛속까지 해부해 드리겠습니다. 거시적인 흐름을 읽지 못한 채 막연한 희망 회로만 돌리다가는 평생을 바쳐 쌓은 자산이 모래성처럼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꼴을 보게 될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15억 원짜리 집주인이 단돈 1천만 원을 융통하지 못해 길거리로 나앉는 그 잔혹한 파산의 알고리즘을 적나라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다음 타겟은 바로 당신이 될 수 있다는 공포심을 갖고 경청하십시오. 법원 경매장의 낙찰 망치 소리,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한 인간의 경제적 생명이 절벽 아래로 추락하는 파열음입니다. 흔히 수십억 빚더미에 올라야 집이 넘어간다고 착각하지만 실상은 전혀 다릅니다. 도봉구 창동 현대 2차 아파트의 사례를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감정가 6억 6천만 원이나 하던 멀쩡한 집이 단 한 번의 유찰로 5억 2,800만 원까지 수직 낙하했습니다. 경매 사유를 뜯어보면 기가 찹니다. 처음엔 1금융권 대출로 버텼지만 살인적인 고금리를 감당 못해 결국 사채업자의 손을 빌린 겁니다. 결국 발목을 잡은 결정타는 원금 고작 1천만 원 남짓이었습니다. 수억 원대 자산가가 당장 현금 1천만 원이 없어 평생의 보금자리를 강탈당하는 것, 이것이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민낯입니다. 이자라는 괴물은 잠도 안 자고 여러분의 영혼을 갉아먹습니다. 이분이 단순히 현금이 말라서 집을 날렸을까요? 천만에요. 미친 듯이 치솟는 금리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원리금 상환 압박이 숨통을 조여온 결과입니다. 건강보험료 낼 돈조차 없어 압류 딱지가 날라들 정도면 이미 경제적으로는 사망 선고를 받은 거나 진배 없습니다. 이런 비극은 서울 외곽 변두리에서만 벌어지는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부의 상징이라 칭송받던 반포자의 압구정, 현대, 심지어 타워팰리스조차 줄줄이 경매 심판대에 오르고 있습니다. 80억 원에 육박하는 초보가 주택 소유주들도 금리 인상이라는 거대한 쓰나미 앞에서는 추풍 낙엽처럼 쓸려나가는 중입니다. 거래 절벽으로 시장이 꽁꽁 얼어붙어 탈출구는 봉쇄되는데 이자만 폭등하니 결국 종착역은 법원 경매장뿐인 겁니다. 빚은 더 이상 레버리지가 아닙니다. 당신의 목을 옥죄는 무거운 족쇄가 되었습니다. 과거 저금리 파티에 취해 겁없이 대출을 당겼던 사람들, 이제 그 대가를 피눈물로 치르고 있습니다. 집값 하락 따위가 문제가 아닙니다. 내 인생의 통제권을 은행과 국가의 강제로 헌납해야 한다는 사실, 그게 진짜 공포입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걸까요? 평범한 월급쟁이가 감당 가능하리라 믿었던 청구서가 어떻게 사형 선고장으로 돌변했는지 이제 그 잔혹한 숫자의 실체를 까보겠습니다. 바야흐로 서울 아파트 평균값 15억 원에 미친 시대입니다. 극소수에겐 부의 훈장이겠지만 대다수에겐 감당 불가능한 빚으로 쌓아 올린 사상 누각일 뿐입니다. 이 숫자가 왜 축복이 아닌 저주인지 아주 냉혹한 계산기로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15억 원짜리 아파트를 사면서 자산의 60%인 9억 원을 빚으로 깔고 앉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불과 3년 전인 2021년만 해도 역대급 저금리 혜택 덕분에 월 원리금은 약 455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연봉 1억 3천만 원 정도면 소득의 40% 선에서 어떻게든 버틸 견적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판세는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금리 상단이 6%를 뚫어버리자 매달 갚아야 할 돈은 순식간에 644만 원으로 폭등했습니다. 1년이면 무려 7,700만 원을 은행님께 갖다 바쳐야 합니다. 연봉이 1억 5천만 원으로 올랐다 한들 버는 돈의 절반 이상이 허공으로 증발하는 셈입니다. 여기서 더 소름 끼치는 건 최근 일부 인터넷 은행과 이금융권 실질 금리가 마의 8%까지 치솟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9억 원 대출에 8% 금리를 때려 박으면 매달 750만 원이라는 미친 고지서가 날라옵니다. 연간 상환액만 9천만 원을 넘깁니다. 연봉 2억 원을 넘지 않는 이상 생활비는 고사하고 숨만 쉬어도 적자가 나는 파산 구조입니다. 이게 바로 영끌족들의 발목을 잡고 놔주지 않는 60%의 덫입니다. 대한민국 경제 허리인 3040 세대의 연체율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를 넘어섰다는 데이터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월급 오르는 속도는 달팽인데 이자 부담은 미친 캥거루처럼 뛰어오르니 가계 경제가 무슨 수로 버티겠습니까? 겉으로 번지르르한 외제차 굴리며 강남 아파트 사는 척해도 속을 까보면 건보료 낼 돈조차 말라버려 압류 딱지를 훈장처럼 달고 사는 그야말로 껍데기만 남은 위태로운 인생들이 거리에 넘쳐납니다. 통계는 절대 거짓을 말하지 않죠.
소득의 40%를 갉아먹는 부채는 단순한 빚이 아니라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도 같습니다. 지금 이 찰나에도 당신의 통장에서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그 막대한 이자가 당신의 평온한 노후와 자녀들의 앞날까지 통째로 씹어먹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금리가 비싸다는 차원을 넘어 진짜 공포스러운 건 이 폭주하는 금리 열차의 핸들을 쥔 사람이 더 이상 우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누가 이 미친 금리 불길에 기름을 들이붓고 있는 건지 그 선한 가면 뒤에 숨겨진 시중은행들의 탐욕스러운 민낯을 아주 집요하게 파헤쳐봐야 합니다. 혁신이라는 달콤한 사탕 발림 속에 감춰져 있던 그 서늘하고 날카로운 칼날을 혹시 보셨습니까? 우리는 카카오나 K뱅크 같은 인터넷 전문 은행들이 배부른 시중은행들보다는 훨씬 양심적이고 서민들에게 따뜻할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현실은 우리의 순진한 믿음을 비웃기라도 하듯 정반대의 잔혹동화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2026년 1월 현재 K뱅크의 아파트 담보대출 금리 상단은 이미 8.13%를 찍으며 눈을 의심케 하는 살인적인 숫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이라는 간판이 무색할 정도로 이건 영업이 아니라 거의 폭력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불과 며칠 전 7%대를 보며 가슴 졸이던 차주들에게 8%라는 숫자는 단순한 인상이 아니라 자산시장에 내려진 사형선고나 다름없죠. 국민이나 농협 같은 거대 은행들이 그나마 6%대에서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하는 동안 우리가 믿었던 인터넷 은행들이 가장 먼저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미친 듯이 금리 질주를 시작한 겁니다. 시중은행들은 오프라인 지점이나 굴리는 자산의 덩치라도 커서 충격을 흡수할 맷집이라도 있지만 오직 비대면 대출 하나에 목숨 건 인터넷 은행들은 시장의 거친 파도를 고객이라는 방패막이 외에는 그 어떤 여과장치도 없이 맨몸으로 때려 맞고 있는 형국입니다. 가장 보수적이라는 KB국민은행의 상황을 현미경처럼 뜯어보겠습니다.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금융차에 5년물 하단금리가 단 사흘 만에 0.02%포인트나 튀어 올랐습니다. 숫자만 보면 간에 기별도 안 갈 수준 같겠지만 이건 6% 후반대라는 살인적인 금리를 바닥으로 굳혀버리는 거대한 쓰나미의 전조 현상입니다. 농협은행 역시 이번 주 금리 인상을 예고하며 상단을 6.2%까지 끌어올렸습니다. 그런데 K뱅크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8%라는 심리적 마지노선을 보란듯이 박살내버린 겁니다. 이건 이제 경제 상식이나 개별 가게의 인내심으로 버틸 수 있는 임계점을 아득히 넘어선 재앙입니다. 핀테크 혁신이라는 화려한 포장지에 쌓여있던 그 간편한 대출 신청 버튼이 결국은 가장 가혹한 이자 폭탄이라는 부메랑이 되어 뒤통수를 후려치고 있습니다. 비단 저신용자들만의 비극이 아닙니다. 성실하게 월급 받으며 버티던 중신용자들까지 8%라는 고금리 덫에 걸려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게 냉혹한 현실입니다. 피 같은 연봉의 대부분을 이자로 상납하고 나면 남는 건 텅 빈 통장과 차가운 배신감뿐일 겁니다. 우리가 그토록 찬양했던 기술의 진보와 금융의 민주화가 오히려 서민들의 등골을 빼먹는 가장 날카로운 흉기로 돌변한 셈입니다. 은행들이 이렇게 눈치 안 보고 금리를 올릴 수 있는 건 단순히 그들이 탐욕스러워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감히 손댈 수 없는 거대한 국제금융의 쓰나미가 지금 서울의 아파트 단지를 정면으로 덮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쓰나미의 진원지인 환율시장의 비명소리를 들어보면 왜 8%가 끝이 아닌지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겁니다. 원달러 환율 1450원 방어선이 뚫리는 건 이제 시간 문제입니다. 아니 이미 장중에 1449.6원을 찍으며 우리 경제의 바닥이 어디인지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외환시장의 소란이 아니라 당신의 아파트 대출 이자를 결정짓는 거대한 지각 변동의 서막입니다. 많은 사람이 1450원이면 꼭지라고 착각하지만 시장이 진짜 공포에 떠는 이유는 1500원을 향해 활짝 열려있는 뚜껑 때문입니다. 실제로 단 이틀 만에 5억 달러가 넘는 돈이 환전되어 빠져나갔다는 뉴스가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정부가 아무리 파격적인 증시부양책을 쏟아내도 시장은 이미 한국 원화는 가망이 없다고 판단하고 달러라는 구명보트로 탈출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1450원조차 싸게 느껴질 만큼 앞으로의 상황이 생지옥일 것이라는 확신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환율이 미친 듯이 솟구치면 시장 금리는 멱살 잡혀 끌려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국고채 금리는 일제히 상승세로 돌아섰고 3년물 금리는 장중 2.964%까지 치솟으며 기준금리를 비웃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2.55%에 묶여있다고 안심할 때가 아닙니다. 시장 금리가 정책 금리를 앞질러 폭주하면 한국은행의 통제권은 사실상 식물 상태나 다름없습니다. 5년물 국고채는 3.285%, 그리고 10년물 장기 금리는 3.429%를 돌파하며 대출 금리의 바닥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습니다. 국채가 뛰면 은행채가 뛰고 결국 주택담보 대출 금리가 폭등하는 건 피할 수 없는 경제의 먹이 사슬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뼈 빠지게 일하고 돈을 아껴도 저 멀리 뉴욕 외환 시장에서 결정되는 환율 숫자 하나에 당신의 가계부가 적자로 박살나는 시대입니다. 이 정책 당국이 금리를 동결하며 시장을 달래보려 발버둥 쳐봐야 소용없습니다. 외국인 자본의 대탈출과 환율 폭등이라는 거대한 해일 앞에서 한국 경제는 한낱 모래성에 불과하니까요. 금리 인하라는 달콤한 마약에서 이제는 깨어나야 할 때입니다. 인하 사이클 종료가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기준금리를 다시 끌어올려야 한다는 비관적 전망이
시장을 지배하는 게 냉혹한 현실입니다. 환율 1,500원 시대가 도래하면 우리가 겪어온 고통은 그저 서막에 불과했음을 깨닫게 될 겁니다. 이토록 무자비한 것이 경제의 쓰나미는 우리가 가장 안전하다고 맹신했던 철옹성들부터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부동산의 심장 강남과 용산이 처참하게 붕괴하는 현장을 두 눈으로 목격할 준비는 되셨습니까? 강남 불패라는 신화는 이미 박살났습니다. 최후의 보루라던 용산마저 피를 토하며 쓰러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남동 부촌의 상징인 한남 아이파크 20평형의 실거래가를 똑바로 보십시오. 11억 8천만 원에 육박하던 몸값이 6억 6천만 원으로 수직 낙하했습니다. 자산의 44%가 눈 깜짝할 새 증발해버린 셈입니다. 이는 살인적인 고금리 앞에서 용산 프리미엄 따위가 얼마나 하찮은 휴지 조각인지 증명하는 명백한 사례입니다. 이촌동 항아람 아파트 또한 25억 8천만 원이라는 고점에서 16억 2천만 원으로 추락하며 10억 원이라는 거금이 신기루처럼 사라졌습니다. 강남 논현동의 펜트힐 캐스케이드 사태는 더욱 절망적입니다. 13억 원을 호가하던 아파트가 8억 1천만 원에 거래되며 강남 불패론을 비웃고 있습니다. 송파 장지동과 학군지의 대명사 양천구 목동 역시 이 폭락의 칼날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목동 1단지는 24억 5천만 원에서 14억 3천만 원으로 무려 41%나 주저앉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가격 조정을 넘어 시장 질서 자체가 붕괴되는 서막입니다. 강북의 자존심이라 불리던 경희궁 자이의 몰락을 보면 공포는 더 이상 막연한 상상이 아닙니다. 서울 핵심지의 신축 아파트들마저 거래가 끊긴 채 시세가 2012년 수준으로 회귀하는 끔찍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부의 상징인 타워팰리스와 압구정 현대 아파트 집주인들이 경매시장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사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고소득자들조차 감당할 수 없는 원리금 상환 부담이 그들의 숨통을 서서히 조여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월 소득의 절반 이상을 고스란히 은행 이자로 바치면서 버텨낼 수 있는 자산가는 여러분의 생각보다 훨씬 적습니다. 결국 상급제의 몰락은 서울 전역을 마비시키는 치명적인 독소와 같습니다. 성북구 기름동부 센트레빌은 38% 폭락했고 도봉구 창동 주공 17단지는 새해 첫 거래부터 반토막이 났습니다. 이건 남의 집 불구경할 때가 아닙니다. 중심부가 흔들리면 외곽 지역은 훨씬 더 빠르고 잔혹하게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안전자산들이 이토록 허무하게 박살나는 꼴을 보고도 아직 저가 매수를 논하시겠습니까? 가격이 내려간 건 박앤세일이 아닙니다. 다가올 거대한 쓰나미의 전조 현상일 뿐입니다. 소위 전문가들이 떠드는 바닥론 뒤에 숨겨진 치명적인 독배를 직시해야 합니다. 섣부른 용기가 당신의 가정을 영원한 파산의 구렁텅이로 밀어넣을 수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이제 단순한 하락 수치를 넘어 저점 매수라는 가면을 쓴 끔찍한 함정의 실체를 파헤쳐 볼 시간입니다. 40%나 떨어졌으니 반등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 그 달콤한 착각이 당신의 노후 자금을 통째로 집어삼킬 것입니다. 바닥 밑에는 지하실이 있고 그 지하실 아래에는 끝을 알 수 없는 심연이 입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2008년 금융위기나 2012년의 기억을 끄집어내어 기회라고 포장하지만 지금의 상황은 본질적으로 판이합니다. 과거에는 금리 인하라는 카드라도 있었지만 지금은 환율과 물가라는 족쇄 때문에 금리를 건드릴 수조차 없는 처지입니다. 단순히 싸졌다는 이유로 시장에 진입하는 행위는 시퍼런 칼날을 맨손으로 쥐는 자살 행위와 같습니다. 특히 소득의 50% 이상을 빚 갚는 데 써야 하는 구조라면 그것은 투자가 아니라 인생을 건 도박판에 뛰어드는 꼴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진짜 공포는 가격 하락이 아니라 거래 자체가 실종되는 거래 절벽입니다. 살 때는 마음대로지만 팔고 싶을 때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순간 당신의 집은 자산이 아니라 흉기가 됩니다. 15억 원짜리가 8억 원이 되었다고 덥석 물었는데 매달 이자만 700만 원씩 빠져나간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집값이 전고점을 회복할 때까지 당신의 가계 경제가 파탄나지 않고 버틸 재간이 있겠습니까? 2026년 현재 대한민국 경제에서 과거와 같은 폭발적인 우상향 그래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현명한 투자자는 가격이 아닌 가치와 비용의 균형을 봅니다. 지금의 하락장은 단순한 거품 붕괴가 아니라 금리라는 해일이 강제로 시장을 재편하는 과정입니다. 해일이 모든 것을 쓸고 지나가고 바닥의 지늘기 갈라질 때까지 숨죽여 기다려야 합니다. 섣부른 지식으로 저점을 점치려 들지 마십시오. 진정한 바닥은 전문가의 리포트에 있지 않습니다. 모두가 부동산에 침묵하고 절망조차 사치라 느껴질 때 그때 비로소 소리 없이 찾아오는 법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40% 급매물은 기회가 아닙니다. 패배자가 흘린 피눈물이자 처절한 실패의 잔해일 뿐입니다. 그 실패의 폭탄을 넘겨받아 다음 경매 사건의 피고인이 되고 싶지 않다면 냉철하게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합니다. 탐욕에 눈이 멀어 이성을 잃는 순간 당신이 피땀 흘려 모은 전 재산은 고스란히 은행에 굿간만 채워주게 됩니다. 안락한 보금자리여야 할 집이 평생 당신을 은행의 소장농으로 부리는 끔찍한 족쇄가 되어버린 현실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국가 전체가 빚이라는 거대한 늪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습니다. 이 사태는 단순히 개인 파산에서 그치지 않고 사회 전체의 동맥경화를 일으켜 경제를 어떻게 박살내는지 그 연쇄 붕괴의 민낯을 직시해야 합니다.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위해 이토록 몸이 부서져라 일하고 있는 겁니까? 가족들과 따뜻한 밥 한 끼 먹으며
소박한 내일을 꿈꾸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까? 하지만 작금의 현실은 그 작은 행복마저 금융자본에 저당 잡힌 채 끝이 보이지 않는 부채의 지옥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월 소득의 60% 이상을 원리금 갚는 데 쏟아 부어야 하는 가구가 폭증한다는 건 단순히 통계 수치가 변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경제라는 거대한 유기체의 혈관이 막히고 심장이 멈춰버리는 예견된 참사입니다. 시장에 돌아야 할 피 같은 현금이 은행 금고라는 블랙홀로 사라지는 순간 실물 경제의 숨통은 끊어졌습니다. 골목 상권 사장님들은 줄도산하고 있으며 그 여파는 기업들의 실적 악화와 대규모 구조조정이라는 도미노 게임으로 이미 확산되었습니다. 현금 흐름이 말라 비틀어진 가정에서 미래를 위한 저축이나 아이들 교육은 사치스러운 헛소리가 된 지 오래입니다. 아이들 학원부터 끊고 노후의 생명줄인 연금까지 해지해가며 당장 날아오는 이자 폭탄을 막기에 급급한 상황. 이것이 바로 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한 영끌족들의 처참한 현주소입니다. 언젠가 집값이 다시 오르겠지라는 헛된 희망 회로를 돌리며 감당 불가능한 빚더미를 짊어진 대가는 현재의 삶을 송두리째 갈아 넣는 고통뿐입니다. 빚으로 쌓아 올린 그 위태로운 모래성은 고금리라는 칼바람 앞에 무참히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대중이 지갑을 닫아버리는 소비 절벽이 오면 국가 경제를 돌리는 엔진 자체가 꺼져버리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정부가 천문학적인 돈을 풀고 온갖 부양책을 쏟아내도 개개인이 지갑을 닫아 걸면 백약이 무효한 식물인간 상태가 됩니다. 온 국민이 빚 갚느라 빈털터리가 된 나라에서 무슨 놈의 기술 혁신이 있고 경제 성장을 논하겠습니까? 부동산 불패신화라는 신기루를 쫓다 오늘의 행복을 제물로 바친 대가는 상상 그 이상으로 가혹하게 돌아올 것입니다. 이미 박살나버린 가계재정은 설령 집값이 요행으로 다시 반등한다 해도 회복 불가능한 치명상을 입은 뒤일 것입니다. 한 세대의 구매력이 완전히 소멸해버린 상황에서 한국 경제가 재기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있는 전문가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 살벌한 경제전쟁터에서 우리는 어떤 최후의 결단을 내려야 할까요? 이제 감당 못할 헛된 욕심은 쓰레기통에 처박고 냉혹하게 살아남을 방법만 강구해야 할 시점입니다. 붕괴하는 시장에서 내 자산과 가족을 지켜낼 마지막 결론, 그리고 지극히 현실적인 생존 매뉴얼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본시장은 당신의 사정 따위는 봐주지 않습니다. 투자판에서 감정이나 눈물 따위는 가장 먼저 갖다 버려야 할 불필요한 사치품입니다. 오늘 확인한 8%의 금리, 그리고 40%를 넘어 60%에 육박하는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비율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당장 인생판을 다시 짜라는 시장의 서슬퍼런 최후 통첩입니다. 지금 당장 당신의 대출 내역서와 매달 통장에서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돈을 피도 눈물도 없이 계산기를 두드려 확인하십시오. 만약 그 돈이 월급의 절반을 넘어가고 있다면 그건 이미 위험 신호가 켜진 수준이 아니라 추락하기 직전 비상탈출 버튼을 눌러야 할 타이밍이라는 뜻입니다. 내일 닥쳐올 폭락의 공포가 오늘 던지는 금메가보다 훨씬 더 처참하고 길게 갈 수 있다는 걸 뼈저리게 깨닫고 대비해야 합니다. 집은 단순히 잠만 자는 공간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을 떠받치는 가장 거대한 자금 설계도 그 자체입니다. 그 기둥뿌리가 흔들리는 지금이야말로 그 어느 때보다 더 방어적이고 냉정한 판단을 내려야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무식하게 버티는 존버가 승리가 아니라 파멸로 끝나는 꼴을 우리는 쏟아지는 경매 물건과 빨간 압류 딱지를 통해 이미 지겹도록 목격하지 않았습니까? 환율 1500원 시대가 열리고 고금리가 고착화되는 거대한 쓰나미가 완전히 지나가기 전까진 이제 바닥이다, 곧 좋아진다 떠드는 희망 고문을 철저하게 무시하십시오. 내 재산을 지키는 진짜 무기는 대박 수익률이 아닙니다. 살벌한 리스크 관리와 차가운 현실 직시, 오직 그것뿐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뼈 아픈 독설이 여러분의 가정이 박살나지 않도록 막아주는 가장 단단한 방패가 되길 간절히 빕니다. 면책 조항 안내. 이 영상에 나온 모든 수치와 분석은 공개된 시장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결코 특정 부동산이나 상품 매수를 유도하는 것이 아니며 투자의 최종 결정과 그로 인한 모든 책임은 오로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시장의 판세는 시시각각 변할 수 있으니 반드시 여러 전문가의 조언을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